방문 요약 10번 생활 환경입니다. 생활 환경 점수가 4점이에요. 4점인데 일단 평가 방향 같은 경우에는 급여제공 직원이 수급자의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서 수급자가 위생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일단 수급자가 위생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 밑에 보시면 수급자 방, 수급자 침구류, 방의 먼지, 정리, 정돈 상태 등 현장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요. 화장실하고 주방을 확인하는데 화장실 청결 상태랑 냉장고 및 싱크대 청결 상태, 행주 및 정수기의 청소 상태, 음식물에 곰팡이 있는지 이런 현장 등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평가일이고요. 보통은 평가하고 나서 다음 주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지표 정확히 표본으로 따지면 한 4분 정도를 골라서 방문을 합니다. 인원수가 적은 데는 그 OT 때 보신 분들 아시지만 3분을 보기도 하고 2분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4분을 기준으로 그냥 표본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활 환경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요양보 선생님들 원래부터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나 주방들 이런 부분들도 되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리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만 정리가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어떻게 지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식기는 깨끗하게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식사 이후에 식기를 설거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자 그 어르신을 돌보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이 평가관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어르신한테 질문도 하고 주위의 생활 환경도 확인을 하는데 이 평가 담당관이 방문을 했을 때 어르신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일 수도 있고요. 식사한 이후일 수도 있고 어떤 케어를 하는 그 도중이지 않을까 도중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이게 대처가 되려면 선생님이 이런 그 환경에 대한 관리가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말리느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5번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주방 용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 어르신들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버리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저분하다고 특히 뭐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시커멓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다가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그 설거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니폼하고 앞치마를 착용을 하는데 유니폼은 우리 기관에 이름이 쓰여 있는 유니폼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식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하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당연한 얘기지만 어르신들이 가져다 놓은 그러니까 이제 구입해 놓은 음식물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부탁해 가지고 그 구입해 놓은 음식물들 보호자가 사다 놓은 음식물들이 냉장고에 쌓여 있을 테지만요. 평소에도 그렇고 실제 평가 때에도 더 중요하지만 유통기한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드셨다가 어르신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셔서 유통기한 다 확인하시고 특히 유통기한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그 일단 냉장고나 냉동실에 들어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상온에 보관하는 당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 냉동실로 분리하되 자주 꺼내 먹는 것을 앞두게 두고 그다음에 기름기 묻은 식기, 비린내 나는 식기, 양념이 많은 묻은 식기 따로 분리해서 뭐 휴지로 먼저 닦은 다음에 설거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고 나중에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청결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직접 가시는 사회복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센터장님께서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도 안전까지 다 확인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주방 정리를 하실 때는 수급자 욕구를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식품의 올바른 보존 방법이라든지 개수대, 배수구, 싱크대, 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닦아내는 이런 정리를 하는 이런 스킬들을 선생님들이 물론 당연히 그
이제 주부시니까 주부로서 이제 집에서는 생활하시니까 당연히 잘 알겠지만 청결이나 위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과 도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도마를 뭐 분리해서 쓰는 정도까지 사실 아니지만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지 그 위생을 지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릇하고 식기류 깨끗이 닦아서 보관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가관이 이 설거지를 하는 도중에 올 수도 있고 설거지가 끝나고 왔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긴장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실제 이제 행동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행동을 하실 때 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줘야지만 이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 전후에 환기를 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랍 같은 경우에 이런 거 2번이나 5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옮기거나 버려야 할 경우에는 수급자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이것 때문에 그 고충 처리나 아니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서랍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긴 하는데 본인이 그걸 청소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금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실제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네가 가져갔잖아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어르신들 주변 정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침구부터 이런 청소들만 깔끔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랍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이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없게끔 구석구석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순서로 먼지를 털고 닦고 청소기나 빗자루 이렇게 써서 이제 닦으라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매뉴얼을 직접적으로 말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예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신입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어르신 댁에는 이 매뉴얼을 붙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매뉴얼 책을 보고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몸에 배면은 뭐 따로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예,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의복 세탁, 그러니까 침구류 관리 이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 수급자가 사용하시는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게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흰색이나 이런 그 모양이 잘 보이는 그런 그 침구류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배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그 자주 이런 세탁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급여 제공을 할 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침구류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실제 평가를 받을 때 선생님이 제대로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제 뭐 그 세탁부터 해가지고 탈수하는 방법까지 사실 이렇게 지침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설명만 잘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이 보온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불 커버는 어떤 게 좋고 그다음에 베개의 것은 어떤 것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서비스를 하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그 정리를 이렇게 하자면 점수가 4점짜리 점수인데요. 이게 수급자 방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주방에 대해서는 청결 상태, 그다음에 그 식품의 유효 기간, 그리고 이제 그 싱크대나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실제로 다 확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거나 센터장이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가신다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복지 선생님들 계시겠죠. 그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할 때 위생 관리를 한 번씩 그 점검을 해주시는 거 좋겠다.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 댁에 이제 방문을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제 그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방문 관리를 계속 하실 텐데요. 방문 관리를 할 때 이 생활 환경에 대해서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 짚고 넘어가 주셔야 머릿속에 인이 박혀서 실제 제대로 하실 거고요. 우리가 아시지만 이 평가를 제대로 받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체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를 표본으로 삼아서 네 군데에서는 실제 우리가 평가관인 것처럼 생활 환경을 점검해보고 친구 관리라든지 세탁 관리, 그 다음에 실제 그 청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나서 교육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모니터링 한 번 한 번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서너 군데 어르신을 방문을 한다고 하면 서너 군데 어르신을 방문을 할 때 그때 그 모든 곳에다 이 교육을 다 해준다고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때그때 한 번 한 번 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선생님들의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나아가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